이 채널의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중세시대에는 정말 끔찍하게 죽는 방법들이 있었다는 걸 알 거예요. 자, 그럼 데이터상으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여러분이 다뤄주길 원하셨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둡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중세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Medieval Madness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곳에. 13세기 후반 프랑스 북부 라옹 쿠민에서는 여러 차례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1295년 2월 어느 토요일, 존 드 파쿠크루와 존 드 란주라는 두 명의 귀족 무장병이 도시의 부시장인 존 드 세멜레와 심각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란주가 부시장 세멜레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 두 사람 모두 세멜레의 하인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보복을 예상한 그들은 존의 형제이자 서기인 피터 드 파쿠크루와 함께 라옹 대성당의 성역으로 도망쳤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교회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 천장이 아치형으로 된 종탑 안에 자리를 얻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라옹 시민들은 그 남자들이 대성당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한 성직자들에게 분노하여 많은 경비병들과 함께 교회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세 남자는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수녀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무장한 군중이 대성당으로 난입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배치된 왕의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잠긴 문을 부수고 종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석 성직자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공격자들은 무장병과 서기를 그들의 피난처에서 끌어냈습니다. 포로들은 심하게 다쳤고 교회 곳곳에 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신성함을 명백히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공격자들은 그들을 머리채를 잡아 끌며 거리를 질질 끌고 다녔고 군중이 뒤따르면서 때렸습니다. 세 남자는 누구든지 가담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하는 혼란스러운 공격을 당했고 구타당하고 돌에 맞고 막대기와 칼에 찔렸습니다. 존과 피터 드 파쿠크루트는 거리 한복판에 버려졌고 폭행으로 반쯤 죽은 상태였습니다. 존 드란주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했고 발과 힘줄이 베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더블 트러블. 중세시대에는 반역 행위가 매우 심각하게 여겨졌습니다. 1302년에 그 죄가 입증되자 불쌍한 플랑드르 귀족 시몽 하노베르트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 두 가지를 모두 선고받았습니다. 바퀴형에 처한다는 것은 집행인이 죄수를 마차 바퀴에 묶는 것이었습니다. 팔다리를 쭉 뻗은 채로 집행인은 바퀴에 바퀴살 사이로 무거운 물건을 내리쳐 팔과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바닥에 블록을 놓아 바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타격은 발부터 위쪽으로 천천히 진행되었고 한 번씩 내리칠 때마다 뼈가 부러졌습니다. 운이 좋으면 마지막 일격이 머리나 목에 가해져 즉시 고통이 끝났고 그렇지 않으면 바퀴째 들어 올려진 채 천천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다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퀴형에 처해졌고 바퀴에서 내려진 뒤에는 만신창이가 된 채로 끌려가 사지를 찢어 토막내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야생. 오스트라시아의 브룬힐트는 시지베르트 1세 왕의 왕비였습니다. 70년에 걸쳐 브룬힐트는 동프랑크 왕국인 오스트라시아와 부르고뉴를 통치했습니다. 브룬힐트는 누스트리아의 프레데군드 왕비와의 불화로 유명하며 프레데군드는 브룬힐트의 언니와 첫 남편을 살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룬힐트는 아들, 손자, 증손자를 위해 섭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그레고리우스 대제와 투르의 그레고리우스와의 우정을 쌓으며 프랑키아의 가톨릭 기독교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스트리아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두 동맹 왕국의 모든 공작들이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브룬힐트와 어린 오스트라시아 왕이 결국 적들에게 붙잡혔을 때 왕은 곧바로 처형당했습니다. 인용문. 그러자 프랑크족과 부르군디아인들의 군대가 하나로 합쳐졌고 모두가 함께 매우 사악한 브룬힐트에게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가장 합당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클로타이어 왕은 그녀를 낙타 위에 태워 군대 전체를 지나가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야생 말들의 발에 묶여 사지가 찢겨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무덤은 불이었습니다. 그녀의 뼈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소형주 이눌축은 13세기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제국에서 오르트라의 총독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이 도시에 무역 사절단을 보냈을 때 이눌축은 상인들의 물품을 압수하고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칭기스칸은 이 결정에 매우 불쾌했습니다. 사신 한 명만 죽여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450명을 죽인 것은 정말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몽골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1219년에 도시 성문에 도착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눌축은 수백 명의 수비대와 함께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며 내성으로 물러났습니다. 몽골군은 이눌축을 생포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눌축의 경비병들이 몽골군을 상대로 자살 돌격을 감행하는 동안 조직적인 공격이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위층에 갇힌 그들은 공격자들에게 벽돌을 뽑아 던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포위자는 이눌축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후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며 끝났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처형은 녹은 은을 눈과 귀에 붓는 것이었으며 이는 복수와 치욕을 동시에 의미하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교훈을 얻으세요. 칭기즈칸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진정한 왕이시여. 듀오편은 단테의 14세기 시 신곡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작품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 단테가 지옥을 여행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 시의 33곡에서 두 사람은 같은 구멍에 함께 갇혀 머리만 보이는 두 죄인을 만납니다. 오글리노라는 이름의 남자 중 한 명은 영원히 동료의 머리를 씹고 있습니다. 단테가 오글리노의 예언적인 꿈과 그 남자의 자녀들이 겪은 끔찍한 고통에 대해 묘사한 것은 문학적 창작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기원은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도노라티코 백작 오글리노는 이탈리아의 귀족이자 해군 사령관, 정치인이었습니다. 1288년 피사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났고 오글리노는 교전 중에 대주교의 조카를 죽였습니다. 대주교는 오글리노를 반역자로 규탄하며 시민들을 선동했고 오글리노와 그의 아들, 손자들은 체포되어 무다탑에 감금되었습니다. 1289년 3월 대주교는 자신을 포데스타로 선언하며 도시의 최고 권력을 손에 넣었고 평소처럼 죄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대신 탑을 봉쇄하고 열쇠를 아르노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자들과 소년들은 서서히 굶어 죽는 참혹한 운명에 내버려졌습니다. 백년 전쟁 기간 중인 1358년 여름 프랑스 북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자클이라고 알려진 이 반란은 두 달간의 폭력 끝에 진압되었습니다. 반란의 첫 불씨는 한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농민들이 모여 귀족들이 푸아티에 전투에서 자신들의 왕인 장 2세를 버렸다고 믿으며 이를 논의했습니다. 흑태자 에드워드가 이끄는 영국군이 이후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프랑스 왕 존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14세기 작가 장 르벨은 자크리 반란 동안 자행된 일부 잔혹 행위를 기록한 연대기 작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폭력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그들의 잔혹한 행위나 그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부적절한 일들을 감히 쓰거나 말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적절한 행위 중 한 기사를 죽여 꼬챙이에 꿰어 가족들 앞에서 구워 죽였습니다. 10명에서 12명 정도가 그 부인을 강간한 후 그들은 그녀와 아이들에게 남편이자 아버지의 구워진 살을 억지로 먹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성폭력과 식인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 대상들을 완전히 구제 불가능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런 상징주의와 그것이 더 넓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것은 부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남부의 중키니 노동자들과 장인들은 왕의 전쟁 자금을 위한 무거운 세금에 분노했고 그때 한 신부가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교황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의 성직자 신분에 대한 증오와 불신 때문에 중키니들은 그의 손가락 끝을 잘라내고 가위로 그의 몸에서 피부를 벗긴 다음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조지 도사는 헝가리 왕국의 트란실바니아 출신의 무장병이었습니다. 16세기 초 블라디슬라브 2세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조지스는 귀족들에 맞서 농민 반란을 이끌었습니다. 1514년 2만 명의 군대에게 전투에서 패배한 조지스는 포로로 잡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문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농민의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은 자들은 그를 조롱하며 쇠로 만든 왕좌에 앉혔습니다. 의자는 천천히 달궈졌고 이글거리는 뜨거운 쇠로 만든 왕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졌으며 그는 불타는 호를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 고통을 견딘 후 고문자들은 달궈진 펜치로 그의 살을 찢었습니다.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고 찬송가가 불려지는 가운데 그때까지 굶주렸던 조지의 추종자들은 줄을 서서 펜치로 찢긴 그의 살점을 먹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거부한 사람들은 난도질당해 죽었고 순응한 사람들은 풀려났습니다. 조르주는 결국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고 그의 남은 시신은 토막나 헝가리 사방에 보내져 다른 반란자들에게 경고로 전시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발타자르 제라르는 프랑스 동부의 부르고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1580년 스페인 국왕 펠리페는 윌리엄을 생포하거나 죽이는 자에게 25,000 크라운 귀족작의 토지를 약속했습니다. 침묵공 윌리엄은 네덜란드 반란의 지도자로 존 모틀리의 네덜란드 공화국의 흥기에서 기독교 전체의 해악이자 인류의 적으로 묘사됩니다. 발타자르가 나섰습니다. 불행하게도 발타자르는 윌리엄을 성공적으로 저격하여 휴대용 화기로 국가 원수를 암살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지만 그는 곧 붙잡혔습니다. 암살자에게 선고된 형벌은 끔찍했습니다. 먼저 그는 기둥에 매달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에 꿀이 발라졌고 염소가 거친 혀로 그 상처를 핥도록 데려왔습니다. 첫날 밤 그는 팔다리가 묶인 채로 방치되어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그는 손이 등 뒤로 묶인 채로 매달렸고 엄지발가락에는 축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두질되지 않은 개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 그 신발은 이미 너무 작게 만들어졌지만 제라르가 불 앞에 놓였을 때 신발이 수축하면서 그의 발이 짓눌려 결국 토막처럼 으스러졌습니다. 신발을 벗기자 반쯤 익은 그의 피부도 함께 벗겨졌습니다. 그의 겨드랑이에는 낙인이 찍혔고 그는 알코올에 적신 셔츠를 입었으며 끓는 베이컨 기름이 그 위에 부어졌고 마지막으로 그의 손발의 살과 손발톱 사이에 못이 박혔습니다. 헤라르트는 델프트 시장 광장에서 처형되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인용하자면 헤라르트의 오른손은 달군 쇠로 지져서 태워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그의 살은 6군데에서 집게로 뼈에서 뜯겨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산채로 잡혀 내장이 꺼내져야 하며 심장은 가슴에서 찢겨져 그의 얼굴에 던져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형이 진행되는 동안 제라르드는 놀라운 용기를 보였다고 전해지며 인용하자면 처형대에 오를 때 불구가 되고 반쯤 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고 합니다. Medieval Madness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고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매달 추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저희 패트리온 구독이나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주세요. 또한 영상 마지막에 이 멋진 분들처럼 여러분 이름이 화면에 표시되는 상위 등급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